네, 오늘 뉴욕 증시의 마감을 보면 촉매가 사라진 시장이었지만 그렇다고 랠리를 해칠 만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쉽지만 마감이 조금 음봉으로 마감되었다는 것, 소폭의 하락 이틀째를 맞이한 오늘 뉴욕 증시의 이슈들 이영용 의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열어주시죠. 미국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믿어도 될까? 자, 글쎄요. 한국에서는 남발되는 매수콜에 신뢰를 좀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참고 정도.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애널리스트 의견을 약간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전히 한국 주식 하듯이 차트 분석에 좀 일념을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요. 미국의 전체적인 S&P 500의 평가 레포트는 총 11,500여 개가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모든 통계는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집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중에서요. 매수견은 한 50%가 조금 넘고요. 중립의견이 한 40%, 매도견도 한 5, 6% 정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매수견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12개월 동안의 집계인데요. 우리나라 레포트는 전체 92%가 지금 매수견입니다. 중립은 7.8%고요. 아쉽게도 매도 의견은 0.1%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의 매수 의견이 많다라는 지적도 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과연 미국의 투자 애널리스트 의견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마켓워치가 최근에 실증적으로 조사한 통계를 발표했고 오늘 그것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9년 3월 22일 기준으로요. 팩트셋이 다음의 조건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의 투자 레포트가 있고요. 총 484개가 집계됐고요. 그중에서 4명 중에 3명, 즉 75% 이상이 매수 혹은 그 이상의 투자 의견을 집계한 것이 80여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표 주가와 평균가의 괴리율의 상위 10개를 선정해서 그 5년 이후의 결과를 한번 평가해 봤더니 나온 표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표가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요. 2024년 3월 20일까지요. 총 5년간에 S&P 500은 85%가 올라갔는데요. 이 중에서 10개 중에 455% 수익 난 모더나를 비롯해서요. 상위 주식 5개는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났고요. 케이퍼리스트는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지수 대비 저조했지만 마이너스라는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단순한 투자 의견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퀀트 분석이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평가 지표를 이용을 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투자 지표 중에 하나는 투자 자본 이익률 ROIC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분석을 중시하는 경향이 아주 높은데요. 이걸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같은 기간에요. ROIC가 5년 동안 평균 높았던 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도 역시 10개를 조사해 봤더니요. 같은 기준으로요. 6종목이 지수 대비 상회를 했고요. 한 종목은 근접했고요. 가장 높은 ROIC를 기록했던 베리사이는 5년간에 불과 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잉은 오히려 마이너스 47%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상승 확률로 보면 ROIC나 여타 어떤 재무분석 기법 이런 평가 밸류에이션한 것이 높을 수도 있었지만은요. 좀 더 안전한 것은 애널리스트의 투자하기에는 좀 더 안전한 결과를 나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팩트셋이 분석을 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애널리스트 의견은 조금 여러분들이 한국과 달리 좀 신뢰할 수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우리나라 매수 일변도인 거에 반해서 매도 의견도 잘 이뤘고 중립 의견도 꽤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매수 의견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4명 중에 3명 이상인 매수 의견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S&P 500 기업 중에서
매수 의견 75% 이상의 기업들만 따로 한번 보여드린 표가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표가 되겠습니다. 한 20종목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눈높이나 주가 수준이랑 상관없이요. 인슐린 여러분들 이제 해갖고 이제 투여하는 기계가 됐죠. 팟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팟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인슐린 코퍼레이션이 되겠고요. 램 웨스턴은 아시다시피 냉동 감자 세계 1위 회사입니다. 맥도날드랑 주로 거래하는 곳이 되겠고요. 라스베가스 엔저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포스톨라는 대표적인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카니발은 아시다시피 크루즈 선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매수견 75%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자, 한국의 의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매수콜, 조금 더 다수 있는 국내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매도 의견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자, ROIC 등 미국의 레포트를 좀 살펴보는 방법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펼쳐보시죠. 야후파이낸스입니다. 낙관론자 황소의 이유. 오펜하이머의 소식인데요. 어제 소시에트 제너럴이 S&P 500 지수 상향 조정한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어서 오펜하이머도 작년 12월에 올해 연말 S&P 목표치를 4,800에서 이번에 5,500으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도 6,000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자, S&P 500 지수에 지금 상향되고 있는 근거들은 다 다른데요. 오펜하이머는 어떤 근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제가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연말 목표치를 5,500으로 상향한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오펜하이머입니다. 기존의 목표는 5,200에서 5,500까지 올려놨는데요. 목표 지수의 상향 배경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동안요, 쉽게 해서 6개월 동안에 S&P 500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과 지속적인 회복력, 그러니까 꾸준하게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익 전망이 상승폭이 커집니다. 특히 금년 4분기에는 이익 전망이 17%까지 전년 동기 대비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들은 2024년에요. 올해요. S&P 500 지수의 실적 전망치를 기존에 240에서 250달러로 상향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즉 이만큼 이익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곱하면 지수기 때문에요. 아주 미국 주식의 이익 전망이나 그리고 S&P 500 지수 전망은 누구나 다 쉽게 인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들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월가의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와 등락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주당 이익은 244달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펜하이머는 이거보다 높을 거다, 250달러 올렸다는 것인데요. 현재 콘센서스는 244달러,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하고요. 내년에는 276달러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오히려 13%로 이익 전망이 상승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익의 전망이 상향되는 것이라든가요, S&P 목표 지수에 상향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GDP 전망이 지난주에 FOMC에서 공식적으로 상향시켰다. 이런 것들이 모두 미국 주식의 탄탄한 어떤 강세 행진의 어떤 근본 배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펜하이머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금리를 12번 이상 인상한 거에 대해서 아직 반도 지금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금리 지금 수준을 봤을 때 S&P 500 지수의 상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2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시티은행이 30% 상승한다고? 네. 대대적인 변화를 계속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감원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 단순한 조직으로 주가 급등을 야기할 것이다. 자, 30%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 상향 조정인데요. 좀 살펴보실까요? 네, 웰스파고의 베스트 은행 애널리스트가 마이크 메이어라는 분이 월가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저희도 자주 인용해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레포트를 쓴 건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시티그룹은 최근 2년 동안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월가 주요 IB 중에 최초의 여성 CEO라는 제인 프레이저 CEO가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거의 그런 노력들이 완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은행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요. 5천여 명을 감원했고요. 조직을 단순화하는 과정에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층이 한 13개에서 8개로 감축하면서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했겠고요. 전 세계 관리자 직책의 13%에 해당되는 1,500여 개를 없애면서 자리를 연간 10억 달러 여기서부터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결코 쉽지 않았지만 시티의 가장 큰 변화였고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이크 메이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들어서 은행 업종의 주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시티그룹의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등락률을 금융섹터 전체, JP모건 그리고 대표적인 경쟁사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비교하면 딱 눈에 띄게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요. 시티그룹은 2% 하락했습니다. 5년 동안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같은 기간 33.6%. JP모건은 계속 사상제 효과인데요. 92.4%가 올라갔고요. 금융섹터는 60.4%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주가 이제 여태 좋지 않았고요. 실적이 당연히 구조조정하면서 이제부터 회복될 거라는 이익 전망, 매출 전망이 이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빛을 못 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이크 메이어의 분석에 여러분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시티은행 상승 30%의 상향. 사실 이게 단기성의 요인이 아니냐,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쥐어짜기 상향이 아니냐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좀 일리가 있는 그런 주가 상향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이네요. 밸런스입니다. 넷플릭스의 3가지 위험입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인 3가지 살펴주실까요? 네, 그 넷플릭스는 오늘도 52주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이 나면 좀 오른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게 분명하고요. 대부분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여전히 중립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555에서 660달러로 올려놨는데 물론 좋은 얘기는 있죠. 가입자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가의 상승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구분해서 보면 순가입자 수가 3분기 연속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또 지난 4분기에는 순가입자가 무려 1,310만 명으로 기대를 훨씬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립 의견을 유지한 3가지 잠재 위험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금년에 수익 추정치가 너무 높을 수 있다는 시각을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025년까지 해서 내년까지의 콘텐츠 투자가 월스트리트 추정치보다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한 거겠죠. 세 번째는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 그러니까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일단 순현금 흐름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 이런 것들을 3가지 요인이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을 이들은 갖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각이 약간 다르고 여전히 매수 의견도 있지만 이런 보수적인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전문위원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